자, 요거는 이제 제 컴퓨터입니다. 네, 제 컴퓨터인데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좀 인코딩이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느려갖고 AMD 라이젠 1700이었습니다. 1700 사용하다가 지금은 3700X 사용하고 있거든요. 원에서 사용한 건 아니고 기가바이트 AP350을 썼었는데 이 3700을 꼽으니까 자꾸 오작동을 하더라고요. 이 스틸 레전드 메인보드도 사실 새 거는 아니고 이제 AS 받아갖고 온 거. 잘만 쿨러인데 한참 나왔을 때 성능 괜찮다 그래서 넣었었고요. 결합 방식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잘만 쿨러를 잘 안 쓰고 있고, 아래 백플레이트 쪽 결합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전에 여기가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조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 쓴 거고, 케이스가 레베카 케이스가 레베카 미니는 아니고 일반 레베카입니다. 전면이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방식,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걸 조금씩 가다듬어가지고 계속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올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선택을 안 해요. 쿨러들도 좀 닦아야 되고, 그래픽카드는 대체형 그래픽카드를 제가 보통 장착하고 쓰고 있는데 3060입니다. 제가 이건 새 제품을 사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고장 나시는 분들 컴퓨터에 대체로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는 그래픽카드는 아니고요. 새 케이스에도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닦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와우 예쁘지 나중에는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주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구류라는 거를 데일리컴 사장님을 통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자막을 요즘 달고 나간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인코딩을 2번씩 해야 되는데 인코딩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또 밤에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일반 PC 매장 사장님들 PC 치고는 조금 좋죠. 다 고장난 것들 다 여기저기 조합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태반사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순전히 이거는 유튜브 영상 편집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 13700을 쓸 겁니다. K를 쓸까 700을 쓸까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일단 TDP가 낮은 13700을 쓸 거예요. 근데 전력 제한 해제를 또 하긴 할 건데 그러면 13700K하고 별반 차이는 없긴 하거든요. 쿨러는 AG620을 쓸 겁니다. 이렇게 조합하면은 보통 이제 커뮤니티 내는데 공략당하기가 굉장히 쉽죠. 굉장히 궁합이 안 좋습니다. 풀 성능을 다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냉 쿨러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공냉으로 쓸 겁니다. 수냉을 장착하려면 케이스를 또 큰 거 써야 되고 그래서 그냥 공냉으로 어떻게든 좀 조절을 해가지고 쓸 겁니다. 궁합이 이렇다 보니까 보드를 조금 고가를 썼습니다. 보드는 이 보드예요. MSI의 Z790 엣지 와이파이라는 제품이고요. 좀 비쌉니다. 비싼 고가 제품의 메인보드를 사용을 할 거고, 이거는 와이파이 모델이기 때문에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제가 블루투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드를 썼습니다. 이렇게 안테나 있네요. 이거는 장착을 해야지만 됩니다. 조립하고서 뒤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세워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될 거고요. 동전 리튬 전지에다 붙일 수 있는 거하고 용갈 스티커 뭐 이런 것들 가이드하고 몇 가지 부자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치 않고 저한테는 이렇게 M.2 방열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M.2 방열판이 일반 사제 방열판보다 효과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에서 얼마 전에 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2TB짜리 하드디스크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하드디스크를 탈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M.2를 여기다 넣고 메인을 하나 넣고 서브로 이렇게 또 넣을 겁니다. D드라이브도 지금 2TB가 좀 부족하고 하드디스크를 읽다 보니까 좀 느린 감이 있어서 요거 M.2가 좀 많은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DDR5를 했고요. DDR4를 쓰고 싶긴 하지만 AS 받아갖고 온 거거든요. 16기가 2짝 패트리어트 제품이고요. 요거 AS 받은 제품으로 넣을 겁니다. 이거 어차피 공중에 붕 떴기 때문에 DDR5 16기가 2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이니스 언락으로 나온 거면 레모버를 조금 해서 쓸 거고요. 안 되면 그냥 5600으로 쓸 겁니다. 용은 제 개인 취향은 아닌데 LED 들어오나? 그때도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6레이어 기반의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그냥 단단할 거고요. 보시다시피 전원부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저처럼 막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M.2는 이렇게 해서 벗겨내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 위쪽으로 서멀 패드도 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풀으면 추가적으로 M.2가 들어가요. M.2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가 들어가네요. 5개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다 이렇게 서울 패드는 다 작업이 잘 돼 있고, 요즘에는 이제 M.2가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터치 방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넣기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요거 붙여야 됩니다. 붙여놔야 어딘지 헷갈리지 않아요. 유튜브 보니까 이 시리얼이 조회가 안 돼가지고 AS도 받기 좀 힘든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요거 패트리어트 메모리인데, 요게 에즈락보드에서 인식이 잘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DDR5가 요즘 어렵습니다. 5600 써가지고 오류 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인식도 되고 실제 세팅도 어느 정도 다 되는데 KM5 돌리면 오류가 좀 심하게 나고 고민입니다. 다른 쿨러보다 AG620을 선택한 거는 쿨러 호환성 높이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듀얼타워 중에서 가급적이면 낮은 애를 썼습니다. 메인보드가 단단하니까 좀 조절을 해가지고 충분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달아서 제가 원하는 성능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케이스 가리까지 전부 다 할 생각은 있긴 합니다. 일단 PC를 오래 잘 쓰려면 메인보드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할 때는 그게 쉽지가 않죠. 보통 사람들이 메인보드에다는 큰 비용을 잘 안 태웁니다. CPU 전원이 88 두 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먹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냥 뒤쪽에다가 뿌려 놓겠습니다. 13700 같은 경우는 다 3열 순행을 넣기는 합니다. 3열 순행 넣어도 100도 꿍꿍 찍어주는 CPU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면 사용하는 쿨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전력 제한이 걸리거든요. 순행 쿨러를 하면 전력 제한이 다 풀린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리미트가 409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288로 되어 있고 그 위에가 65. 일반 정품 쿨러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리미트가 다 풀려있는 4096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드 고를 때 MSI하고 기가바이트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MSI가 전체적으로 기가바이트 대비 바이오스가 조금 편안합니다. 제가 13700에 Z7900을 조합한 거고 듀얼 타워 공랭이기 때문에 얘가 버텨만 주면 저는 아주 좋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이 옛날 구형 버전이기 때문에 바이오스부터 올릴 거고요. 후면 포트 구성도 꽤 중요합니다. 저도 USB랑 기타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많이 쓰거든요. DP하고 HDMI 혹은 내장 그래픽 포트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큰 중요치가 않죠. 지금 현재로선 USB가 꽤 많죠. 2개, 4개, 총 8개의 USB가 있어요. 저는 6개만 쓰면 되거든요. C타입이 2개가 또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영상 편집이나 기본적으로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포트 충분할 거라 생각은 들고요. 요거 때문에 또 선택한 이유가 하나가 있긴 한데, 바이오스 클리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를 올릴 수 있는 버튼이, 요거는 대부분 보드에 요즘은 다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큰 의미는 없고, 14세대 나왔을 때 보드를 그대로 쓴다 했을 땐 요게 또 꼭 있어야 되겠죠. 저는 메모리 부분을 많이 건들 거라 바이오스 초기화 버튼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이오스 초기화 버튼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 초기화 되겠죠. 2.5기가 랜이 하나 있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연결 안테나 있고요. 나머지 오디오 부분, 오디오는 저는 뭐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어서, 조립은 기존에 쓰던 거에서 드러낸 거라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금방 됐고요. 제가 선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저긴 보지 마세요. 이게 2개 뽑아놓은 이유는 제 컴퓨터에다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 쪽에 나간 거에서 고사양 그래픽카드들을 넣었을 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가닥을 보통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850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들을 대부분 다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화이트 구성했을 때는 오히려 좀 예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여유가 되면 화이트 케이스에다 한번 캐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쓰던 게 윈도우 10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윈도우 11로 아예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3700을 쓰다 보니까 발 잡고 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한테도 큰일입니다. 시네벤치 돌리고 리얼벤치 정도 돌렸을 때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면 저는 사용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엑셀하고 인터넷 웹페이지 열어보고 쇼핑몰 좀 수정 작업하고 포토샵 수정 작업하고 이 정도만 사용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평상시 부하가 심하진 않습니다. 인코딩 할 때만 좀 부하가 많이 걸릴 거예요. 제 영상 결과물이 보통 10분 남짓이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그 작업을 2번 정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3700X나 이런 걸로 했을 때 부류에서 작업해서 뽑아낼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쇼트를 만들어서 뽑아낼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측면에 유리가에 전부 다 닫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보통 CPU 테스트할 때 시네벤치를 많이 쓰는데 지금 시네벤치 점수가 대략 28,795점 정도 나오네요. 온도는 94, 최대 95까지 걸어놨는데 96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이 보이네요. 이게 10분 정도 아마 다 돌리고 나면 온도는 94, 95 이 정도에서 끝날 거고요. 대략 29,000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 온도 하면 45도에서 50도 왔다 갔다 할 거고, 수냉 쿨러를 안 써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메인보드에서 온도 제한을 좀 걸어놨습니다. 온도 제한을 95도 걸어놓은 거고, 다른 세팅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MSI 모드값을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온도를 낮출 수도 있긴 한데, 뭐 그 정도 세팅까지 할 건 아니고요. 아주 미세한 성능 차이기 때문에 온도 최대치만 좀 걸어놔서 성능을 알아서 좀 떨어지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아마 수냉 쿨러를 넣어서 한다 그러면 29,500에서 30,000점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13,700 같은 경우는 시네벤치 점수가 그 정도까지 나오니까 대략 한 1000점 정도 날아간다 생각을 하고 쓸 생각입니다. 이게 공랭 쿨러 최상급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쿨러를 조금 더 좋은 거 썼으면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가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은 하고요. 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 성향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저기 보이시는 용 부분은 LED가 나오는 거였어요. 조립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상단 쿨러는 안 돌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조심하셔야 될 게 메인보드를 B760 쓰시면 안 돼요. B760 쓰시면 13,700하고는 궁합 자체가 안 맞아요. 성능이 팍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금액을 낮춰서 쓰실 분들은 30만원대 보드를 사용을 하셔도 될 거예요. 13700K가 아마 시네벤치로 수냉 쿨러 달고 이렇게 풀 로드를 걸게 되면 31,000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K 모델로 미세하게 전압 조절까지 하실 분들은 K 모델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최종 멀티 점수는 28,800점, 29,000점 조금 안 되게 나왔네요. 29,000점을 원래 목표로 했었는데 28,800점이면 뭐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해서 저는 마무리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13700KF입니다. 요게 39,900점이고요. 최대 285W까지 먹었네요. 네, 많이 먹었다. 메인보드 온도들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착한 온도를 다 유지한 것 같아요. 역시 Z790 보드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온도가. 이게 B760에서는 이런 온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영상 편집을 조금 더 일찍 끝내고 집을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쪽에 견적 요청을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수냉 쿨러를 다니까 혹시나 좀 수냉이 너무 싫다 그러신 분들은 조절을 원하시면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도 나가긴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